네, 지금 이러한 상황에 이재명 대표의 심정이 어떨지 궁금한데 반응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정 실장이 구속되자 SNS에 이런 글을 올렸네요. 유검무죄, 무검유죄. 조작의 칼날에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라면서 이제 검찰을 비난했고요. 또 유일한 걱정은 이재명 죽이기, 야당 파괴 혈안인 정권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라면서 역공을 펼치는 그런 메시지들을 연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유시민 작가가 진행하는 유튜브에 출연해서는 조금 더 자신의 속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자기소개하시죠. 뭐 특별히 소개 말씀드릴 건 없고요. 요즘 상황이 워낙 좀 안 좋아서 뭐 우울증에 걸렸다고 그럴까? 그런 상태인데 전태일 열사 얘기를 나눈다고 하니까 요즘 상황하고 좀 이렇게 겹쳐서 좀 뭐라 그럴까 참 말하기가 좀 어렵네요. 네, 우울증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얘기한 대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예. 최대 위기 맞고요.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날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칼자루가 전환이 될 수 있는 기회는 네. 충분히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사 과정 그리고 재판 과정을 철저히 좀 잘 봐야 되겠다는 생각인데요. 이돈 위원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정진상 김용 씨 같은 경우가 우리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이 영장 실질 심사를 8시간 넘게 했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검찰이 겨냥하고 있는 거는 이 두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수사의 어떤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느낌이 오고요. 지금 이제 구속의 사유로서 얘기한 것들이 김용 씨는 증거인멸이고요. 네. 정진학 씨는 증거인멸 플러스 이제 도망 우려입니다. 그런데 도망 우려는 이제 집에 자주 안 간다 그러니까 이제 도망 우려를 추가시킨 것 같은데 증거인멸이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지금 적혀 있는데 지금 두 분 다 이렇게 우리가 영장 청구할 때 내용을 보면 물적 증거가 안 나와 있어요. 대부분이 다 거의 영장 청구의 내용은 유동규 씨의 어떤 진술로만 이루어졌다. 그러니 이제 네. 재판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증거가 아직 안 나오고 있으니 그거를 인멸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차원에서 아마 구속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구속을 시킬 때 통상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 중에 하나가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상당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등등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구속시키고 한번 법정 다툼을 해봐라, 이런 어떤 맥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제 유검무죄, 무검유죄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정진상 씨가 이제 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들어갈 때 그 얘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왜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검찰이 수사 안 하느냐.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살아있는 권력에 수사한다고 검찰의 어떤 자랑을 했었는데 왜 지금은 안 하느냐를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없다, 그 말이 없다고 해서 굳이 도망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내용으로만 구속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아닐 수도 있죠. 분명히 네. 이제 판사가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영장을 발부했는지는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나와 있는 거는 도망 우려와 이제 이 증거인멸 요 두 가지만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8시간 10분의 영장 실질 심사 중에서 3시간 이상은 검찰 쪽에서 이 100여 장에 가까운 PPT를 사용해서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정진상 실장 측에서도 100여 쪽의 어떤 자료, PPT 등을 이용해서 한 4시간 가까운 이런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 주셨지만 이 증거인멸 우려 같은 경우에 남욱 그리고 이 김만배, 대장동 일당이 오늘과 내일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석방이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이 관여가 되지 않을까, 연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작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게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정 실장의 구속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목소리 여야 반응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구속이 검찰의 무리한 조작 수사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국의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입니다. 구속영장 발부로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어떤 방탄에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계속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구속영장 발부로 진실이 좀 확인됐다라는 논평을 내놓은 반면 민주당에서는 무리한 조작 수사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가 이제 궁금하고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 단일 대우로 이제 이거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있는 반면 이 사법 리스크 우리가 당이 다 떠안고 가야 되느냐 이런 불만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나 생각들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당대표 비서실에 계시는 정무조장 실장이 정진상 실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분위기는 별로 좋지는 않은데요. 다만 이것을 가지고 뭐 단일 대우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같이 논의하는 뭐 공론회장이 있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계속 말씀 주셨지만 검찰이 계속해서 정치 공동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기존에 있던 말이라기보다는 이번에 좀 검찰에서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때 나왔던 경쟁 공동체와 좀 대비되는 느낌으로 보이는데 정치 공동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이 돈을 받거나 또는 뭔가 부정한 뭐 행위, 청탁 이런 것들을 받은 것들이 단순히 본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의도로 이제 정치 공동체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제 공동체하고 정치 공동체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이 정치 공동체, 그야 말대로 김용 부원장이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다는 것만으로 만약에 그분들이 부정한 돈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쓰였다는 것,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까지 입증하지 못한다면 단순히 정치 공동체라는 것만으로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그 형사적인 책임을 진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논리거든요. 아마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공소가 제기돼서 재판이 진행되면서 네. 굉장히 치열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또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이 정치 공동체라는 논리 자체가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좀 결속이 조금 흔들릴 수 있는 지점이 약한 고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어떻게 방어해낼 수 있을지가 앞으로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보시지만 비명계라고 보이는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올인을 다해서 당이 올인을 다해서 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을 지키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다,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요, 이제 진짜 몸통이 밝혀질 것이다, 드러날 것이다,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자홍 차장님, 지금 네. 보면 그렇다면 네. 조만간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하거나 혹은 체포동의안까지 발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올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검찰의 수사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정말 지금과 같이 진행됐던 속도가 계속 이재명 대표로 향한다라면 연내에 만약에 어떤 뭐 체포 동의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이제 그 압수수색이라든지 네. 이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비서실장은 말 그대로 뭐 좌진상 우 김용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인정한 최측근 두 사람이 검찰 수사를 받았고 그 수사를 통해서 두 명 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것은 법원이 어느 정도 인정할 만한 혐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굉장히 그러니까 유죄 무죄 추정의 원칙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만 구속이 됐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준 게 아닐까,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지 않는 한 이런 개연성은 지금 계속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검찰의 수사 칼날, 이것은 굉장히 좀 더 날카롭고 더 자주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검찰의 어떤 수사 방향은 분명히 이재명 대표를 지향하고 있는데 속도를 내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용 씨 같은 경우는 이게 정치자금법이잖아요. 이게 전달된 것이 사실상 물적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나 네. 진술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거의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네. 가지가 이제 정진상 씨 같은 경우도 지금 뇌물 정치자금법, 부패방지법, 증거인멸 교사 혐의 뭐 이건데 1억 4천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부가 이제 흘러 들어간 것이 사실상 뭐 증거로서 입증이 돼야 그 정도가 나와야만 사실은 이 대표를 불러서 소환 조사를 하는 것이지 지금 제1당 대표거든요. 단순히 그냥 이거 역사에 유례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헌정사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 정도를 하려면 그에 합당한 증거를 갖고서 해야만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런 뭐 소환 조사 불응하는 것 그리고 불러서 세워서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 뭐 이런 목적이라 그러면 또 국민들의 어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것을 갖고서 체포동의안을 한다 그래도 결국에는 법원 판단이거든요. 네. 법원이 물적 증거 없이 일당의 대표를 체포동의안을 발부를 해줄 것인가? 저는 뭐 거의 회의적으로 봅니다. 네. 지금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는 그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신속한 수사보다 정확한 수사가 우선한다. 야당 대표를 수사하는 겁니다. 한치의 오차도 있으면 역풍 맞을 수 있죠. 그래서 증거 하나하나, 진술 하나하나 아주 철저하게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겠다. 대검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당에 있는 민주연구원의 김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죠. 그런 거 고려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하면 여당이 유리하고 이쪽으로 하면 야당이 유리하고 그러다 보면 수사 못한다. 정치적 고려 없다. 11월 19일 날 이제 그 정진상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 기한 20일 정도 지날 때까지 수사를 하겠죠. 그리고 네.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이나 이런 걸 생각하겠죠. 그때가 12월 한 10일쯤 되는데 정기국회가 12월 2일 날 예산안 통과 시한이고 12월 9일쯤이면 끝나게 됩니다. 그럼 마침 또 그 시기가 됩니다. 그때 만약에 그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은 국회 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죠. 저기 회기가 아니니까 아마도 민주당은 아마도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방탄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당에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이현우 의원 등 조금은 합리적으로 보이는 의원들에 대한 설득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민주당 내에서 많은 논란이 있고 그 과정을 아마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게 될 거고 그와 관계없이 검찰은 정치적 고려 안 하고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될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야당이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겠느냐라는 건 이동훈 위원님의 아직 추측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